자, 여러분, 전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양, 여러분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어떠한 결과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우리는 배워 안 배워? 안 배웠겠죠. 자, 왜 그러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영향이, 여러분, 그게 사건의 영향이 크지 않으면 우린 배우지 않아. 이 영향이 컸기 때문에 배웁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잘 기억하세요. 자, 첫째, 조선의 인구와 별 비춰놓고 아주 잘 나옵니다. 인구와 식량이 감소합니다. 당연히. 왜? 백성들이 여러분 많이 죽기도 하고 도망갔으니까, 그때 농지가 척박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인구가 줄었겠죠. 두 번째, 토지 재단과 호적이 손실됩니다. 대표적으로 노비들은 뭐야? 토지 대장, 한마디로 토지나 노비, 자기 신분에 관련된 걸 막 불태워. 그리고 전쟁이니까 많은 것이 불탑니다. 일본 애들 특징이, 여러분, 그 당시 되게 뭐랬냐면, 보기만 하면 불질러. 단 아무데나 불 지르진 않습니다. 불을 많이 질러.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일본 애들이 바로 도자기 전쟁입니다. 도자기입니다. 이 일본 전쟁을 여러분 뭐라 그러냐? 우리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 하면 도자기 전쟁이라 불러.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아는 교수님이 일본에 가서 어떤 분이 뭐 가보라고 막 하면서 자기네 집안에 막 금고를 열어 딱 보여줬어. 딱 보니까 맞아. 그 사람이 웃을 수는 없고, 제가 그때 웃기던 게 그 바로 뭐야? 요강 알죠? 요강. 여러분, 똥 넣을 때 오줌 쌀 때 쓰는 옛날 요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집에 가보라고 합니다. 왜? 임진왜란한테 훔쳐온 거야. 조선에서. 참 재밌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신분제가 동의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 야, 내가 노비인 게 노비라는 걸 밝힐 수도 없잖아. 그리고 중간에 전쟁 중에서 여러분 외국 적장은 머리를 따오면 갑자기, 자, 너 노비에서, 자, 양민으로 승급. 양민에서 바로, 너 양반으로 승급. 이렇게 전쟁에서 공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신분제가 많이 바뀝니다. 자, 두 번째 별표. 이게 아주 중요해. 이 전쟁이 명나라로 쇠퇴합니다. 왜? 조선을 도와주러 온 명나라가 상당히 국력을 많이 들. 전쟁 한번 쓰면 여러분 지금 돈은 100조 원, 200조 원 씁니다. 나라가 어때? 힘들어져. 명나라 쇠퇴하고 별표 아주 치세요. 여진, 후금, 청나라가 건설됩니다. 한마디로 왜? 동아시아 판세가 완전히 바뀐 거야. 바뀌어.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일본의 문화가 발전합니다. 일본 애들은 뭐야? 전투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거 훔쳐가고, 많은 사람들 도공, 특히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엄청 아꼈답니다. 이 도공들을 뭐야? 양반들 필요 없어. 도공, 와, 잘 대해줘. 야, 좀 기술 좀 해보. 야, 도자기 좀 좋은 거 해줘. 일본의 도공들이, 일본에 잡혀간 도공들은 상당한 좋은 대우를 받았다 그러죠. 조선 포로, 문화재 약탈. 그러면서 1번 별표 성리학의 발전합니다. 일본에. 두 번째 별표 도자기 문화의 발전.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세계 최고의 도자기가 발전한 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대단하죠? 왜? 그때 김삼풍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 일본에서 뭐야? 잡아가는 사람인데, 이 집안 가문이 지금도 일본의 최고의 도자기 가문 집안입니다. 도자기 전쟁, 도자기 문화가 발전합니다. 기억해? 그럼 교육이 나중에 재개되는데, 그게 왜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얘가 뭐야? 야, 나는 전쟁에 참여 안 했어. 조선, 야, 같이 다시 교육하자 하면서 조선의 많은 문명과 문화를 많이 흡수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교류가 재개되는데, 그 밑에가 별표 3개, 통신사라는 게 등장합니다. 통신사. 통신은 뭐야, 여러분? 통한다. 신의로서 통하는 사신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서 도쿠가와 막부의 요청.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여러분 자기가 정권을 잡자마자 어디로 수도로 옮겼냐? 지금의 에도, 지금의 도쿄로 옮겼습니다. 자, 기억해. 저기 쭉 오른쪽에 임진왜란 관련 지도가 있죠? 이것도 한번 기억하세요. 이순신, 정인홍, 그 다음에 김시민, 이순신, 권율,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신립.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활동은 통일사가 어떤 역할을 했나? 별표 3개 치고, 조선의 선진 문화를 전파, 일본 문화의 발전. 특이한 건 이때 통일사 사람들이 좀 글 좀 쓰던 애들 아니야. 말 위에서 일본 애들이 글 써달라고 하면 그 글을 위에 슈갈겨 썼어. 그게 여러분 지역마다 가보로 상당히 지정되고 된 경우가 많아. 참고로 이때 경제는 일본이 더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에도 막부 이후에는 일본은 무시할 게 아니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일본의 상당한 경제력이 발전했고, 일본이 먼저 우리 조선식의 서민문화가 먼저 발전해. 그게 뭐냐? 일본의 조니문화입니다. 일본만의 독특한 특색과 지역적인 여러 개가 일본은 이미 형성하고 있어. 경제력도 일본이 이미 조선의 20배가 넘게 발전했습니다. 문화적으로만 단지 살짝 떨어질 뿐이 나머지는 여러분 이미 우리를 추월했어.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일본은 무시할 건 아니야. 그들의 어떤 발전한 점을 꼭 배워야 됩니다. 하여튼 역량 꼭 기억하시고,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누구냐? 별표 3개 치고. 아주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역시 임진왜란 만큼 중요해. 임진왜란은 정말 중요하게 시험에 안 낼 수가 없어. 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눈 대사건이자 동아시아 전체를 뒤집어버린 아주 스펙타클한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는 게 광해입니다. 광해. 북인의 중립외교. 자, 별표 중립외교. 꼭 기억해. 광해하면 무조건 광해, 중립외교, 광해, 중립외교. 광해군이라는 건 여러분 뭐야?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광해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2명 있죠. 연산군과 광해군. 뭘 통해서? 돌이켜서 정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금을 폐하고 새로운 임금을 내세운 게 바로 반정입니다. 이런 사람이 2명이서 연산군과 광해군. 이 광해군은 왜 신하대에서 쫓겼을까라고 이번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1번 광해군과 북인의 집권. 전쟁에서 공이 많은 광해군과 북인이 집권입니다. 별표 쳐놓고 이 광해군과 북인은요 전투 과정에서 많은 공을 세워요. 그 광해는 여러분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장을 누벼. 선조는 도망쳐서 숨어 있고요. 참 웃기죠. 그 다음 광해군의 전후 복구. 불탄 양안호적. 양안호적은요 양안은 토지문서야. 호적은 뭐야? 사람들 인구에 관한 거죠. 이런 걸 작성하고. 자, 허준의 동의보관 별표 치고. 이게 뭐야? 우리나라 여러분 의학서에 관한 최고봉이죠. 조선시대 당시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전체의 최고의 의학서입니다. 사람들이 아플 때 많이 죽어가니까 어때? 전쟁 중에서 그걸 치료하는 민간 대치요법을 많이 개발하죠. 그 다음 국방력을 증대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성을 쌓기도 하고 군사도 훈련시켜. 이때 등장한 게 뭐냐? 조선시대 여러분 임진왜란 이후 바로 등장한 게 별표 하나 2개 치고 훈련 도감이야. 기억하세요. 별표 치고 임진왜란 일어나자마자 일본의 조총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게 뭐야? 훈련 도감입니다. 자, 그럼 광해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임목대부를 폐위합니다. 자, 그 다음 광해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중립외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중립이 무엇이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 거야. 나는 명나라 편도, 나는 후금의 편도 안 듭니다. 과정, 명과 후금이 전쟁해. 근데 실제적으로 임진왜란은 명보다 온 나라가 세. 후금, 여진족이 센 거야. 여진족은 우리나라 상당히 무시했죠. 야, 저 오랑캐 새끼들 무시했는데 여진족이 실제로 세. 여기서 바로 문제가 들어온 거야. 관념적으로는 명나라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실제 싸움은 누가 돼? 후금이 잘해. 그러니까 어때? 이 광해군은 야, 안 되겠다. 한쪽 편을 들다가 나라 망했구나. 양쪽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시작합니다. 자, 명예지원군 명나라를 지원군 요청해. 왜? 후금의 침략을 받으니까. 이때 외란 때 도와준 의리를 갚기 위해 강홍립의 군대를 파견하는데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불러간죠. 강홍립 장군. 자, 우리 싸움에 불리할 것 같으면 항복해서. 왜? 싸우다 보면 우리가 명나라 후금의 미움을 살 수도 있고 우리 군대가 많이 죽잖아. 이렇게 하니까 뭐야? 강홍립 장군은. 자, 그 다음 보세요. 학습지. 광해군이 강홍립에게 지원하되 별표 쳐놓고 강홍립 꼭 기억하세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강홍립의 군대가 후금과 전쟁을 해. 그러다 후금의 어때? 항복을 해버려. 그러니까 어때? 조선에서 전하, 저 강홍립 저기 처자들을 죽이고 저놈 자체가 항복했습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때? 광해군, 내가 항복하라고 한 건데 왜? 안 그러면 우리 조선이 큰 손실을 입으니까 나라의 국명이 갈린 거야. 이런 외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라의 국운을 좌우합니다. 자, 그 다음 별표 쳐놓고 이걸 후금의 적대의식이 없으면 후금의 강조해. 후금의 미움을 안 살려고 그러죠. 그러자 뭐야? 인조와 서인 정권 얘네들은 어때? 참고로 광해군은 북인하고 같이 합니다. 얘네들은 뭐야? 안 되겠다. 어차피 우리가 광해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걸 명분은 우리가 어때? 정권을 뒤집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조 반정의 배경은요. 서인의 광해군과 북인 비판. 인조 반정의 배경은 서인의 광해군과 북인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뭐야? 광해군이 영창대군의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왜? 얘는 둘째 아들인데 갑자기 첩의 아들인 그러니까 후궁의 아들인데 갑자기 정궁인 대비 그러니까 새로운 대비 밑에서 새로운 동생인데 뭐야? 얘는 적자야. 진짜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어. 내가 큰일 났어. 왜 큰일 났냐? 나는 후궁의 아들인데 동생이 더 세력이 커지면 내가 왕에 밀려날까봐. 그래서 그 동생을 죽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임목대비란 대비를 위패해. 대비가 뭐야?
자신의 정권과 안 맞으니까 대비를 여러 가지 명목을 들어서 지금의 여러분 덕수궁에 어때? 위패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 가장 중요한 중위 외교를 비판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외란 때 도와준 의리, 전하 명나라의 의를 배신하면 아니옵나이다. 그래서 명나라를 도와주지 않은 광해군을 비판하면서 결국 정권을 바꿉니다. 이게 뭐야? 인조 반정입니다. 인조 여러분 나쁜 놈이에요. 자기가 반정하자고 계속 그래요.